다음으로는 숙련주차에서 작성한 코드를 3계층 레이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3계층 레이어라고 하면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3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과 로직과 데이터의 계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사항에 보시면 컨트롤러와 서비스 레파지토리라고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컨트롤러가 프레젠테이션 영역에 속합니다. 외부와 통신하는 역할이고요. 서비스 레이어는 실제 로직이 동작하는 곳, 그리고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뭐 브라우저에서 서버가 통신을 받을 때 헤더라는 것은 req.header를 통해서 가져오시고 오고 계실 텐데요. req.header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가 이 헤더라는 키 값을 헤더 2라고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헤더 2라고 바꿨을 때 저희는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만 수정을 해야지 그 이상 들어가는 로직이 들어가는 서비스 계층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계층 수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요청 들어오는 값을 잘 파싱하는 역할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인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리즈마에서 타입 ORM으로 변경을 할 텐데 이것 역시 레파지토리 레이어에서만 수정이 일어나야지 그게 서비스 레이어 혹은 컨트롤러 레이어까지 수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강의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테니까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레이어를 나누기 위해서 지난번에 라우터라는 코드가 있을 텐데요. 이 외부에다가 저는 src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rc에다가 세 개의 폴더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파지토리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러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OS의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리줌이 필요하겠죠. 위에 오타가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든 이유는 지금 라우터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를 동일하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서비스 레이어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가 아니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다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레파지토리 레이어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세 개를 역시 다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역할입니다. OS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OS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보시면 리줌과 유저 두 개의 테이블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레파지토리도 리줌과 유저 두 개만 복사를 해와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레파지토리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레파지토리라고 이름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3계층 레이어의 폴더를 구조를 변경을 했고요. 이제 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지난번에 라우터를 보시면 라우터 안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컨트롤러의 역할이고요. 이 부분은 서비스 레이어의 역할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죠. 여기는 레파지토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라우터라고 하는 폴더 하나 안에 세 개의 기능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먼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체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라우터 전체를 복사해 볼게요. 전체를 복사를 해서 OS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OS 컨트롤러로 가셔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이 라우터 쪽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우시고 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액세스 토큰 바이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이름을 정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하시고 뒤에 함수 안 맞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우고 저는 커먼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module.export를 통해서 해당 함수를 내보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사용하냐면 OS 라우터에 가서 내부 함수 있죠. 여기 내부 함수 그대로 이 함수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면 라우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로 요청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 함수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결과값을 돌려주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전체 코드 가져왔는데 이제 서비스 레이어의 영역을 나눠볼게요. 자, 컨트롤러에서는 HTTP로 넘어온 값을 파스하는 것까지만 역할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서비스 레이어로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레이어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레이어에서 레파지토리 것을 또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OS 서비스로 가서 지금 함수가 verify refresh 토큰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verify refresh 토큰이라고 만드시고요. 함수 내용 그대로 복사해 오시고, 자, 어싱크를 쓰기 때문에 먼저 어싱크를 붙여주고요. 어웨이트를 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을 인자로 받아야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 인자로 받을 거고, RES는 HTTP를 통해서 넘어오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스로우를 통해서 코드 값을 넘겨줄게요. 메시지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토큰 정보라고 할게요. 자, 토큰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넣어주고요. 얘는 필요 없겠죠. 넘겨주시고, 자, 여기도 동일하죠. 401번 똑같이 스로우를 날려줄게요. 스로우를 날려주고요. JWT 웹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JWT 웹 토큰을 그대로 잘라내게 하셔가지고 여기 가져올게요. 물론 여기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자, 가져왔고, 다음으로는 유저 정보 넘어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파지토리 코드를 넘겨야 되겠네요. 이 레파지토리를 유저 테이블에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요.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그대로 유저 레파지토리에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자, getUser라고 하겠습니다. get1이라고 할게요. find1이라고 할게요. find1 user by user i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유저 아이디를 인자로 받을 거고요. 그 내부에 이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await니까 어싱크 역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는데 토큰의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넘어온 인자를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뒤에는 다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역시 함수 내보내 주시고요. 이 함수는 아까 OS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여기를 대체해 주시면 되겠죠. 유저 뒷부분을 그대로 방금 만드신 함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토큰.user id가 되겠죠. 함수 require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대로 웹 토큰 만들어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역시 RES는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앞에 다 지우고요. 이렇게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내보내주고요. 자, 이제 보시면 서비스 레이어의 코드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서비스 레이어고요. 레파지토리 코드 분리했고요. 다시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이 어디냐면 OS 컨트롤러겠죠. 컨트롤러에서 토큰이라고 구성할게요. await 방금 만드신 함수에다가 리프레시 토큰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다시 함수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두 개의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프론트로 내보내주기 위해서 res.json을 통해서 토큰을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 서버가 종료되지 않는지 잘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코드에 오류가 났다거나 뭐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있을 때는 여기 서버가 오류가 뜰 거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OS 라우터를 가보시면 이 프리즈마 코드도 이제 여기서 사용하지 않죠. 자,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OS 유저 레파지토리에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여기서 프리즈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드 동일하게 넣어주고요. 자, 이제 보시면 OS 라우터를 가볼게요. 라우터를 가보시면 해당 라우터에 대해서 컨트롤러 코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는 딱 HTTP로 넘어온 값을 파싱하고 서비스 레이어의 코드를 호출하고 다시
프론트로 반환하는 역할, 딱 컨트롤러의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레이어의 코드를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자, 토큰을 검증하고요. 해당 토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에러를 반환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레파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반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오류를 반환하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역할, 딱 서비스 레이어, 비즈니스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nd one user by user ID 함수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레파지토리 함수인데요. 자, 프리즈마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반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레파지토리 역할만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 라우터의 코드를 3계층 레이어로 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방법 그대로 리줌과 유저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줌 라우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죠? 리줌 컨트롤러에 가서 해당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자, 지금 리줌의 슬러시 API인데요. 이것은 이력서의 목록을 가져온 API입니다. 그래서 리줌 컨트롤러에다가 먼저 find all 리줌스라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껍데기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함수 내보내주고 이 아이를 여기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전체를 잘라내게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붙여 넣어줍니다. 리줌 컨트롤러에다가 해당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리줌은 여기 함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제대로 웹토큰 require 하는 거 가져와서 여기 위에 붙여둘게요. 나중에 쓸 거니까 일단 붙여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의 영역을 떼내셔야 됩니다. 자, 함수 여기까지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고요. 그러면 REQ, RES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자, 해당 값을 파싱하고요.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역시 값 검증하는 거 여기까지 다 컨트롤러 역할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코드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코드를 반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wait를 쓰기 때문에 어싱크 항상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은 비즈니스 로직이 없고 딱 데이터베이스만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바로 레파지토리의 코드를 호출하면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고요. 항상 이 3계층의 레이어는 컨트롤러는 반드시 서비스 레이어만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파지토리 코드라고 하더라도 얘는 서비스 코드를 통해서 레파지토리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먼저 보면요. 정렬 정보를 통해서 이력서의 목록을 가져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먼저 함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find all resume이죠. resume 쓰고 with 그리고 얘는 오더 정보를 받을 거예요. sort라고 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크 항상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함수 내보내 주겠습니다. 자, find all resume을 여기서 이제 호출해 줄게요. 자, 호출해 줄 건데 지금 보니까 컨트롤러와 함수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find all resumes인데 sorted라고 한번 해볼게요. sorted resumes라고 하고 이름을 그럼 서비스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름을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다시 resume 컨트롤러로 가서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면 아까 이 함수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함수 내부를 보시면요. sort라고 해서 값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sort에는 지금 두 개를 보내줘야 됩니다. 자, 어떤 걸 보내줘야 되냐면 order 키와 order value 두 개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rder 키와 order value 이렇게 두 개를 주고요. order value는 로어케이스를 변환한 상태에서 넘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레파지토리 레이어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레파지토리의 코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파지토리의 코드를 호출할 텐데 리줌 레파지토리에 가서 해당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elect all sorted resumes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동일하게 여기 sort라는 값을 받을 거고요. 자, sort인데
오더 키가 아니라 sort.order 키고요. 오더 밸류는 sort.order 밸류겠죠. 뒤에서 로어 케이스는 해주기 때문에 로어 케이스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값인 resume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상단에 프리즈마 require 하는 거 가져올게요. 자, 여기 추가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는 함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호출하게 되는 서비스 레이어로 가서 이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resumes는 sort 그대로 전달해주고요. 나온 반환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면 되겠죠. resumes를 다시 반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호출하는 resume 컨트롤러로 가보면요. 오더 키와 오더 밸류를 통해서 값을 잘 가져왔을 거고요. resumes는 await를 통해서 값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반환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컨트롤러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고요.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마지막으로 반환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의 코드를 들어가 보면 역시 레파지토리 코드를 호출하고 본인은 종료하죠. 레파지토리 코드를 보면 여기는 프리즈마 접근하는 코드만 딱 남아 있습니다. 잘 분리되었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서 require 빠진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require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 완성을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있는 코드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하나씩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도 물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이름을 전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OS 서비스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여기에 OS 서비스.verify라고 내부를 통해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유저 컨트롤 안 만들었죠? 자, 서비스 레이어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도 유저 레파지토리라고 지어주고요. 유저 레파지토리 점 함수명으로 호출하겠습니다. resume도 동일하게 변경할게요. resume 레파지토리라고 변경하고요. 얘도 함수명을 통해서 얘도 파일명을 통해서 넘기도록 할게요. 유저 서비스 아직 안 했죠. 자, resume API 하나 끝났고요.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건 조회입니다. 단건 조회 전체 아까처럼 잘라내기 하셔가지고요. resume 컨트롤러에 가서 find 이번에 1이라고 해볼게요. find 1 resume 아까 복사한 거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find 1 resume 익스포트 해주시고 아까 컨트롤러에는 find 1 resume 호출하는 걸로 변경할게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컨트롤러로 바꾸겠습니다. resume 컨트롤러 이렇게 되겠죠? 아까 OS 쪽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OS 쪽도 변경하도록 할게요. OS 컨트롤러 자, 그리고 resume 라우터 가서 다시 find one resume 만들었고요. find one resume 가보면 자, 여긴 컨트롤러 역할이고요. 자, 동일하게 이번에도 레파지토리 코드가 섞여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자, 레파지토리 역할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서비스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넘겨야 되는 인자를 보면은 resume ID 하나를 받아서 조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resume 서비스로 가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find one resume를 만들 건데 by resume ID를 통해서 받아올 거예요. sync resume ID를 인자로 받고요. 그리고 위에 복사해서 일단 넣어 볼게요. 넣을 건데 자, 이번에는 resume 단건을 조회를 해올 거고요. select all이 아니고 select one이 되겠죠. select one resume by resume ID로 하겠습니다. resume ID를 인자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 함수를 서비스 레이어의 레파지토리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는 resume ID를 받습니다. 자, 이 내부 코드는 아까 어디 있냐면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이 코드가 그대로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resume 레파지토리에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resume ID를 받아서 인자로 넘겨주고요. 해당 값을 조회한 다음에 반환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함수 익스포트 추가해 주시고요. 넘버로 되어 있는 거 플러스로 바꿀게요. 네, 바꾸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넘버로 되어 있는 거 좀 더 간편하게 변환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반환하는 거를 resume 서비스에서
잘 했고요. 이것을 익스포트를 통해서 내보내주면 얘를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리줌 서비스 점 리줌 아이디를 인자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값을 인자 파싱하고요. 서비스 코드 호출하고 다시 프론트로 반환하는 역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컨트롤러 코드에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REQ나 RES가 여기로 넘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얘는 뭐냐면은 리줌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전체 잘라내기 하시고요. 리줌 컨트롤러에 가서 create 리줌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자, create 리줌 익스포트 해주시고, 여기 점점 동일한 거 느껴지시죠? 이제 다 똑같습니다. 컨트롤러 점 해당 함수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해당 함수에서 서비스 코드, 레파지토리 코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코드 가져왔고요. 파라미터 가져왔고요. 그리고 해당 파라미터들을 잘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레파지토리의 코드네요. 레파지토리 코드니까 역시 서비스 통해서 넘겨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리줌을 생성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리줌 가져가지고 create 리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죠. 데이터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리줌 레파지토리 점 create로 호출해 주겠습니다. wait 그리고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create 리줌을 반환을 해주고요. 자, create 함수도 만들어 볼게요. create 함수는 어디 있냐면 리줌 레파지토리 가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create 리줌이라고 하고요. async 데이터 이 코드는 보시면 컨트롤러 가시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자, 리줌 레파지토리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이대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삭제하고 데이터 그대로 인자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익스포트 해주시고요. 자, 방금 여기 잘라내기 한 코드 있죠. 이것을 어디서 처리를 해주냐면 자, 지금 스테이터스 값이 기본 값이고 유저는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고 이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즈니스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떼가지고 얘는 서비스 레이어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리줌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넘겨줄 때 값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주고요. 이 데이터 그러면 받는 값 구조가 변경이 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받을 거냐면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를 받을 거고요. 스테이터스는 받지 않는 이유는 스테이터스의 기본 값은 비즈니스 로직인 서비스 레이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스테이터스 값은 받지 않고요. 다음 유저 아이디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 코드 역시 바뀌어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리줌 컨트롤러 가져가지고 여기는 작성 안 했네요. 자, 그러면은 await 리줌 서비스 점 create 리줌이라고 해서 자, 데이터를 넘겨줄 텐데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컨트롤러에서 파싱해온 값을 서비스로 넘겨주고요. 서비스가 하는 역할은 어떤 값을 기본 값으로 가질 것인지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자, create 리줌이죠. create 리줌. 그리고 레파지토리는 넘어온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잘 넘겨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줌을 수정하는 역할입니다. 동일하게 전체 잘라내기 하셔가지고요. 여기 코드가 좀 기네요. 자, 리줌 컨트롤러 점 업데이트 리줌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아직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리줌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러에서 받았는데 리줌 아이디 함수부터 익스포트 할게요. 익스포트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파싱해 오고요. 해당 값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데까지 문제 없고요. 해당 값이 올바른지 이것은 컨트롤 역할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서비스 역할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우선 저희는 그대로 놔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서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컨트롤러 역할이 이건 명확하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리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요.
그 값을 검증하고 해당 유저가 권한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주고 끝나는 로직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블럭을 잠깐 블럭한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리줌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리줌 함수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지금 이 블럭한 걸 그대로 다 잘라서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잘라서 가져올 거고요. 리줌 서비스에다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레파지토리로 분리해야 될 코드가 보이죠? 자, 그러면은 리줌 레파지토리 select 1 리줌 by 리줌 id 아까 만들어둔 함수가 있죠? 이거 그대로 사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리줌 id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리줌 id 넘겨주시면 되고 얘가 리줌이 되겠죠. 그럼 이 코드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되고요. 리줌이 없을 때는 에러를 반환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RES는 리스폰스 HTTP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주시면 안 되고요. 스로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변경하고 지금 코드가 400이었죠? 400이었기 때문에 코드 넘겨줄게요. 코드 401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 석세스는 컨트롤러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어도 되니까 제거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스로우로 바꿔주시고요. 코드 401 이제 인자로 받아야 될 것들을 좀 정의를 할 텐데요. 먼저 리줌 아이디를 받아야 되겠죠. 리줌 아이디를 받기 때문에 여기 업데이트 리줌에 by 리줌 아이디도 붙여주겠습니다. 리줌 아이디 붙여주시고요. 익스포트 함수 해주시고, 자, 리줌 아이디 그리고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것이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저 정보를 받아야겠네요. 이 사용자가 누군지 유저 정보. 자, 그리고 호출하는 사람이 누군지 업데이티드 유저라고 해볼게요. 업데이트 유저, 바이 유저라고 해볼게요. 자, 바이 유저라고 어떤 사용자가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지 이 정보고요. 바이 유저에다가 유저 정보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유저가 아니라 바이 유저라고 변수명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는 레파지토리 코드죠. 분리하겠습니다. 리줌 아이디를 통해서 리줌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이네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리줌 레파지토리로 가야 되겠죠. 자, 컨트롤러 업데이트 리줌 by 리줌 id랑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방금 복사해온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에는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데이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함수 내보내 주시고요. 여기서는 리줌 레파지토리 업데이트 리줌 by 리줌 id를 넘겨주시고요. 데이터는 방금 복사해온 이 세 개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삭제하고, 자, 스테이터스 타이틀 컨텐츠 스테이터스 이 데이터 자리겠네요. 이 데이터가 자, 이번 아까와 다르게 스프레드를 써서 사용해 볼게요. 자, 스테이터스 이렇게 3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호출하는 컨트롤러의 코드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 3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자, 이 3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셔가지고 이걸 호출하는 컨트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러 가보셔가지고 자, 여기서 await가 되겠죠. 리줌 서비스 update by 리줌 id 그리고 방금 복사해온 3개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줌 id는 상단에 있죠. 리줌 ID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자리 아까 어떤 게 들어갔냐면 타이틀, 컨텐츠, 스테이터스 여기 3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바이 유저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죠? 유저가 들어가야 되죠. 유저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이 유저를 바이 유저 자리에 넘겨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리줌 데이터베이스 가서 데이터 접근하고요. 없으면 오를 내고 사용자 권한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스프레드를 하셔도 되고요. 얘를 그대로 넘겨 문제는 없겠네요.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가보면 해당 데이터를 잘 넘겨주겠죠. 넘버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네, 바꿔줬습니다. 여기까지 작업됐고요. 다음 라우터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이번에는 리줌을 삭제하는 코드네요. 자, 동일하게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리줌 컨트롤러 점 딜리트 리줌이라고 할게요. 자, 딜리트 리줌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딜리트 리줌 만드시고요. 코드 함수 내보내기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또 값 가져왔고요. 파싱하고 리줌 조회해오네요. 리줌 아이디를 통해서 아까 우리 저희 만들어 둔 거 있죠? 리줌은 await 리줌 서비스 점 find one 리줌 by 리줌 아이디 리줌 아이디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자,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해당 값이 없으면 죄송해요. 자, 제가 여기가 지금 서비스 코드라고 착각을 했네요. 순간. 자, 리줌 서비스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delete 리줌 아이디로 저희는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by 리줌 아이디라고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만들 거고요. 리줌 서비스로 가서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리줌 아이디를 받아볼게요. 인자로 리줌 아이디를 받고요. 함수 내보내기 하고 이 함수를 우선 호출한 부분부터 변경을 해둘게요. 자, 여기서 얘를 호출하겠죠. 그리고 리줌 아이디를 인자로 넘겨줄 겁니다. 자, 이 코드 밑에서 여기서부터 딜리트 한까지 여기까지가 비즈니스로 일단 떼야 되겠죠. 자, 떼고 await 이 함수에 들어가서 코드 그대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리줌 서비스가 아니라 리줌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select one 리줌 by 리줌 아이디를 통해서 리줌을 가져오고요. 리줌이 없으면 자, 400번인데 여기는 throw를 바꿔야겠죠. 코드 400번. 자, 그리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throw 코드 400 그리고 딜리트 이거 레파지토리 함수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딜리트 리줌 by 리줌 아이디 리줌 아이디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함수 내보내기 하고 이 내부의 내용은 여기서 가져올게요. 리줌 레파지토리에서 해당 코드 묻혀주시면 됩니다. 넘버 바꿔주시고 딜리트 함수 다 만들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이제 호출만 하면 되겠죠. 리줌 레파지토리 점 딜리트 리줌 아이디. 자, 본인 유저인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by 유저 받아볼게요. 이걸 딜리트 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by 유저, 그리고 여기는 유저가 아니라 by 유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딜리트 리줌을 호출하는 컨트롤러도 역시 바뀌어야 됩니다. 리줌 아이디 옆에 유저 같이 넘겨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여기 리줌까지도 다 분리가 됐습니다. JW 웹토큰을 사용하는 곳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우고요. 프리즈마도 사용 안 하니까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코드가 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저 라우터 분리해 볼게요. 자, 여기도 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분리될 겁니다. 자, 동일하게 사인업 하는 함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안에 코드 다 잘라내기 하셔가지고요.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서 유저 컨트롤러로 가서 자, 함수를 어떤 걸 만드냐, 유저 사인업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어떤 인자가 들어올지는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우선 코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module.export를 통해서 유저 사인업 추가해 주고요. 유저 컨트롤러에 가서 유저 라우터에 가서 자, 유저 컨트롤러 점 유저 사인업이죠. 유저 컨트롤러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수동으로 추가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수동으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저 컨트롤러는 자, 어디 있냐면 src에 컨트롤러에 유저 컨트롤러 여기 있겠죠.
자, 여기에 유저 사인업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유저 사인업에서 보시면 지금 코드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필요한 값을 파싱 해오고요. 해당 값이 존재하는지 올바른지 검증을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으면 해당 이메일로 검증을 하고, 자, 여기까지 쭉쭉쭉 내려가고, 네임이 없으면 필수 값입니다. 까지가 전부 다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겠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을 때는 어디서 접근을 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없을 때는 어디서 접근을 하고, 이런 것은 비즈니스의 로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해서 유저 컨트롤러에 가면 되겠죠. 여기 가서 유저 사인업이라고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코드 먼저 내보내기 해주시고요. 유저 컨트롤러 가서 이번에도 유저 레파지토리 유저 서비스죠. 유저 서비스 리콰이어 받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함수 하나하나만 뽑아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니까 장점이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저희 기억나시나요? 오스 쪽이었나요? 만들 때 저희 함수명이 똑같아가지고 다르게 만든 거 있었잖아요. select one, select all sorted resume이라고 아까 만들었죠. 이렇게 함수명이 레파지토리랑 컨트롤러가 똑같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도 있고요. 이따가 또 저희 클래스로 전환할 때 장점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유저 레파지토리를 다시 가져가지고 어떤 값들을 받아야 되냐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데이터라고 통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으로 받아서 여기는 스프레드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뽑아볼게요. 데이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고요. 네임이 있나요? 잠시만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있겠네요.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그레이드. 잠시만요. 자, 컨트롤러 코드 잠깐만 볼게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보시면 이렇게 값이 넣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유저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패스워드 컨펌을 여기는 쓰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고요. 자, 이게 패스워드 컨펌은 컨트롤러에서 다 처리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클라이언트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그레이드를 받았고요. 이메일 있을 때는 해당 값으로 처리를 할 거고, 없을 때는 바뀔 겁니다. 없을 때는 이메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을 때는, 자, 여기는 레파지토리 코드이기 때문에 우선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조회해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select one user by 클라이언트 아이디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조회하는 코드고요. 이 자리 그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와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없을 때, 이 조회된 유저가 없을 때는 400번으로 스로우를 날려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이기 때문에 코드 400번이고요. 데이터 해당 사용자가 없으면 새로운 사용자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거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생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함수를 또 만들겠습니다. create 유저는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 코드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 넣어 주시고요. 데이터 부분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데이터 그대로 넘어가도록 해주시고요. create 유저 호출할 때 이건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 레파지토리 create 유저에다가 방금 붙여온 값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유저 조회하는 함수. 아까 여기 select one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찾았는데 얘를 동일하게 이메일로 찾는 거 만들겠습니다. 이메일로 찾는 거.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아니야 이메일이 되겠죠. 함수 내보내기 해주시고요.
지금 서버가 계속 죽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코드 다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유저는 레파이토리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고요. 여기 400번 오류 스로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사용자 생성하는 함수 위에 그대로 있죠. 자, await. 유저 레파이토리 create 유저 데이터로 감싸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잘 만들었고요. 레파이토리 코드 잘 분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서비스 코드 문제 없고요. 유저 레파이토리 코드 잘 분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었고요. 자, 이제 서버가 죽는 거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유저 서비스의 네 번째 줄에서 오류가 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위에 상단에 이메일 패스워드를 넣어놨네요. 자, 받지 말고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잘못 작성했네요. 자, 이거 지워주니까 잘 정상적으로 잘 뜨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럼 사인업을 호출하는 컨트롤러 쪽을 한번 가볼까요? 유저 라우터에서 유저 컨트롤러가 있죠. 유저 컨트롤러에서 해당 값들을 가지고 유저 서비스로 가야 되겠죠. 유저 서비스 유저 사인업에서 이 받아온 값을 그대로 아까 넘겨주는 것을 했었죠. 넘겨주는데 패스워드 컨펌은 필요 없습니다. await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값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코드가 분리되었네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코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sign인이네요.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자, 유저 컨트롤러 유저 sign in 함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셔가지고 밑에다가 유저 sign-in 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컨트롤러 역할이 아닌 거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값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을 때는 유저를 가져오고 없으면 오류를 내고요.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 정보를 반환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전체 다 컨트롤러 역할이 아니죠. 여기까지 전체가 지금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자, 이거 전체 잘라내기 하셔가지고요. 유저 서비스 가서 함수 만들겠습니다. 유저 sign인이라고 만들게요. 잠시만요.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먼저 내보내기 익스포트 추가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가져오죠. 유저 레파지토리 select one user by client ID 클라이언트 아이디 넣어주시고요. 유저가 없으면 스로우죠. 자, 여기 코드 401로 스로우로 날려주시면 되고요. 코드 정리 좀 해주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있을 때 400번 다음 패스워드가 없을 때 400번 자, 위에도 지금 보시면 400번이네요. 지난번에 코드를 잘못 작성되었나 봅니다. 이메일 필수값입니다. 잘못된 요청으로 400번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유저를 조회하네요. 자, 이런 함수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함수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또 자, 이메일과 패스워드까지 같이 받아서 조회하는 함수가 되겠죠. 패스워드 받을 거고요. 조회 조건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요. 호출하는 곳으로 가서 해당 함수를 호출하도록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유저 레파지토리 패스워드에다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도록 해놨죠. 앞에 값을 지워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메일과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넘겨서 유저를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throw가 되겠죠? 코드는 401. 자, 여기까지 왔고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어서 res.json이 아니라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죠. 넘겨주시면 되고요. JWT 웹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없기 때문에 아까 유저 컨트롤러에 가서 유저 라우터에 있겠죠? 유저 라우터에 가서 JWT 웹 토큰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 SHA-256과 같이 두 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반환을 했으니까 여기 리줌 유저 컨트롤러에 가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자, 여기다가 토큰이라고 받아볼게요. 유저 서비스.유저 사인인에다가 받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이메일 패스워드 3개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유저 사인인에서 3개를 받아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해당 값들을 검증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 서버는 죽었네요. 서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라우터 201번인데 익스프레스에서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라우터의 포스트는 콜백 펑션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저 라우터를 가볼게요. 유저 라우터 가보시면 이 유저 사인인이라고 하는 코드가 지금 없나 봅니다. 왜 그런지 가보면, 자, 보겠습니다. 유저 사인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시 유저 라우터로 가서 유저 컨트롤러에서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유저 사인인에 오타가 있네요. sign-in 유저 사인인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가 나고 있었네요. 자, 유저 사인인. 자, 서버 잘 뜨죠? 자, 이상 없습니다. 사인인 가서 토큰 만들어 온 거를 res.json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리턴해서 반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저 라우터까지 했고요. 자, 하나 남았네요. 자, 하나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대로 잘라내기 하셔가지고 연결부터 해볼게요. 유저 컨트롤 get my info라고 해볼게요. get my info라고 만드시고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get my info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보시면 res 받아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요. 그대로 다시 반환하는 이런 값이네요. 이것은 코드만 내보내주고요. 따로 서비스 레이어까지 가야 될 건 전혀 없네요. 토큰에 들어있는 값을 빼서 그대로 다시 반환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네요, 한 개는. 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코드 좀 정리해줄게요. 프리츠마 코드 빼주시고 JWT 밸리데이트는 쓰고 있으니까 놔두고요. 나머지 다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필요한 코드 다 분리가 됐고요. 리즘 컨트롤러에 보시면 JWT 웹 토큰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지워줄게요. 지워주고요. 다른 컨트롤러 그리고 레파지토리 코드들 마지막으로 서비스 코드들 자, 필요한 거 다 분리가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2번 내용이네요. 2번 내용에 대해서 3계층 레이어로 잘 분리가 됐고요. 코드 보시면 라우터 그리고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잘 분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